자, 오늘은 우리가 이때까지 폼롤러를 전반적으로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목에서부터 이제 발끝까지 어떻게 프로그래밍해서 풀지 하루에 한 15분 정도에서 20분 정도를 투자해서 우리가 푸는 방법들을 다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한 번씩 다 따라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몸을 풀 때 사용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만 운동을 하셔도 전반적으로 몸에 대한 가벼운 관리 정도는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목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목에 가볍게 대시고요. 처음에 배웠던 목 푸는 방법, 좌우로 가볍게 천천히, 빠르게 절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가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좀 걸리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에서 딱딱한 부위, 느낌이 안 좋은 곳을 먼저 찾아냅니다. 거기를 좌우로 가볍게 문질문질 천천히 호흡도 편안하게 하시면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천천히 목 쪽을 가볍게 대주고 좋습니다. 약간 위에 후두골까지, 후두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뒤쪽에 쑥 움푹 파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 머리 쪽에서 그쪽 부위를 두개골 하부 후두하근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좀 많이 풀어주시면 좋고요. 좌우로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등으로 내려갑니다. 머리를 가볍게 보호해 주신다 생각하시고요. 엉덩이를 가볍게 들어주시는데 이 꼬리뼈는 너무 과도하게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볍게 내려놓은 상태, 그리고 이 코어의 중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롤링. 그러면 몸이 많이 뻣뻣하시거나 많이 굽고 계신 분들은 천천히 올라가면서 갑자기 몸에서 뼈의 소리 나는 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두두둑둑 하면서 많이 굳어 있다는 거겠죠. 그걸 가볍게 풀어주시면서 쭉 올라가시고요. 하시면서도 이 중립 상태를 유지시켜 주면서 그대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대로.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내리시고. 자, 내리시면 시작점이 좀 밑에서 시작하겠죠. 밑에서 시작하시면서 허리까지. 근데 허리, 가운데까지 허리뼈까지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허리뼈는 원래 커브가 있기 때문에 허리뼈 약간 위쪽까지만 가신다 생각하시고, 그까지 가면 몸이 떨릴 정도로 벌벌벌 떨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제일 안 좋은 부위니까 그쪽 부위를 많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코어를 잡아주신 상태, 팔에 있는 힘을 빠지셔야 됩니다. 팔로 너무 이렇게 꽉 잡아 당기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가볍게 그리고 제일 아픈 부위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롤링 하다 보면은 여기가 좀 많이 안 좋네 라고 느껴지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 부위를 천천히 대고 내려갔다가, 내려갈 때 호흡을 천천히 마시면서 올라올 때 다시 호흡 마시고 5개 정도. 자, 내려갔다 올라올 때는 팔로 너무 잡아당겼다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 팔은 고정, 목만 보호해줄 정도고 몸통의 움직임으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등 전반적으로 끝났겠죠. 등 상부 쪽은 날개뼈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쪽은 잘 안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방금 등 위에서 자세를 딱 잡으시고요. 팔을 살짝만 모아주십니다. 팔꿈치를 모아주시면 등뼈가 뒤로 밀려나면서 날개뼈가 앞으로 밀려나고 그 사이 공간이 되일 겁니다. 그 날개뼈 사이 공간을 가볍게 이렇게 풀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한쪽 부위를 조금 더 많이 해주려면 몸을 살짝만 틀어주시는 거예요. 약간만 틀어주신 상태에서 가볍게. 반대쪽도 가볍게. 그 다음에 겨드랑이 밑에 강배근도 있고 대원근도 있는데 여기 팔, 어깨 쪽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많이 풀면 좋다고 하는 곳 있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반적으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옆에 대주시고요. 그럼 편안하게 대고만 있으셔도 되거든요. 많이 아프신 분들은 그냥 대고만 있으시고요. 기본적으로 롤링을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근막을 밑에서부터 풀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만 올라오셔서 또 가볍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한 부위당 약 앞뒤로 한 10번 정도씩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하다 보면 많이 아픈 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더 오래 하셔도 됩니다. 찾으실 때는 가볍게 앞뒤 하다가 정말 아픈 데가 있다. 그럼 그쪽 부위에서 약간의 움직임만 주는 거예요. 많이 움직일 필요 없고요. 정말 살짝 문질러 준다는 느낌으로. 우리 마사지 한 번씩 받아보신 분들 있을 텐데, 그냥 피부층을 이렇게 그냥 이 문대는 느낌이 아니라 가볍게 쭉 눌러놓고 가볍게 안쪽을 풀어주는 느낌으로. 이거는 폼롤러 하실 때 내 몸을 잘 느끼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까지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정말 아픈 데서는 그냥 대놓고 이렇게 대고 그냥 있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많이 문대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희 목적은 안쪽에 있는 깊숙한 곳에 굳어 있는 부위에 풀어줌으로 인해서 혈류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고만 있으셔도 그 안쪽에 있는 근육 섬유질이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피가 돌게끔 되어 있어요. 저의 목적은 그게 다다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막 억지로 막 많이 문대갖고 막 해야지 아니고 점차적으로 좋아지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처음에 너무 아픈데 억지로 막 많이 문댈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너무 아프시다, 내가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드시다, 그러면은 대놓고 그냥 있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강도는 점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하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그럼 조금 더 위에. 이제는 올라가시다 보면은, 요 겨드랑이 밑에 애가 있는데, 그 겨드랑이라고 하거든요. 겨드랑이 애가라고 하는데, 요 뒤쪽 부위를 살짝 풀어주시는 거예요. 앞뒤로. 여기가 조금 많이 아프신 분들이 어깨가 진짜 안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자주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도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뒤쪽,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극하근이란 근육까지 풀었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앞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약간 정거근이라는 곳이 있어요. 약간 날개뼈 바깥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날개뼈 바깥쪽을 대서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얘를 폼롤러를 약간 대각선으로 놔주시고 가슴 앞쪽으로 할 건데, 가슴은 가슴 가운데에서부터 여기 보시면 가슴 가운데에서부터 팔 쪽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약간 대각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각선으로 놔주시고 이 길대로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갖다 대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위로. 그 상태에서 문질문질. 좌우로. 일단 좌우로 먼저 해주시면 좋고요. 좌우로 위아래로. 문질 해주시고 갖다 대주시면 되고요. 좀 아프다 싶은 데서는 그대로 가볍게 조금 편하게 조금 쉰다 생각하시고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팔 전반적으로 됐겠죠. 그러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주셔도 팔 앞에 쪽에 대놓고 움직임을 해 주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대쪽으로도 가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놔두시고 거기에 앞쪽 가슴을 대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좌우로 문질문질 편안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문질문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위아래로 좀 아픈 부위에서 가볍게 조금만 쉬고. 모든 근육의 대주는 기본 패턴은 똑같습니다. 본인이 이걸 잘 느끼시고 잘 대주시고 잘 풀어주시면 가장 좋고요. 내 몸을 잘 느끼시는 분들이 더 적으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운동의 기본은 반복학습입니다. 반복학습. 한 번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는 게 가장 추천드리고요. 정말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몸을 이해하고 잘 따라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앞쪽까지 가면 요 상부 쪽에는 등 전체 라인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옆에 했죠. 그 다음 여기 가슴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골반으로 내려가서 편안하게 골반뼈 뒤에 청골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엉덩이뼈에서 가장 평평한 부위 쪽입니다. 평평한 뒤쪽에. 그러니까 평평한 부위에 대놓고 다리를 위로 쭉 올리세요. 이런 동작들은 원래 따로따로 보여준 적은 없지만 풀바디 할 때 제가 일부러 한 번씩 가르쳐 드릴 거예요. 햄스트링 스트레칭 할 때 쓰는 건데 척추뼈를 이렇게 곧게 세워 놓은 상태에서 발목을 살짝 가볍게 당겨 주십니다. 그러면은 약간 뒤쪽에 당기는 종아리에서부터 허벅지 뒤까지 당기는 느낌 나거든요. 골반이 절대 이렇게 말리면서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떨구신다 생각하시고 뒤로 꼬리뼈는 살짝 빼주시고 발목을 당기시면서 몸 쪽으로 당기셔야 돼요. 이때 허리뼈가 뒤로 밀려나시는 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뒤로 빠지시면서 올리시면 안 되고 딱 중립을 유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허리뼈가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당기셔야 됩니다. 오케이. 약 10초 정도. 자, 이번에는 한 다리를 쭉 내리시면서 한 다리는 이 당기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떨어지는 건 그냥 떨어뜨리는 거고요. 이 다리를 위쪽으로 쭉 당기시면은 요 뒤쪽이 당기면서 요쪽 앞쪽 반대쪽 내린 곳은 앞쪽이 당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반대. 이렇게. 그다음 코어에서도 힘이 들어가고 반대쪽에 스트레칭 되고 앞쪽에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엔 다리를 최대한 쭉 벌릴 수 있는 만큼 스트레칭 하면은 허벅지 안쪽에 스트레칭이 일어나거든요. 가볍게 됐다가 내려갔다가 됐다가 이렇게 대주시면 되고요. 이제 한쪽 다리 무릎을 가볍게 잡아 당기시면서 가슴에 붙이시고요. 반대쪽을 천천히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은 요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장요근의 타이트함이 가장 많을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단축이 되는 근육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의할 점은 무릎이 가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완전 닿기는 힘들지만 당긴다는 게 표현이 되어야 돼요. 잡아 놓은 상태에서 움직임이 없게끔 만들어 놓고 천천히 떨어뜨립니다. 거기서 늘어나는 게 딱 느껴지시거든요. 엉덩이가 살짝 조이면서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 그 상태에서 한 3번 정도만 움직여줍니다. 조금 숙달되면 10개, 20개씩 운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반대쪽. 잡고 천천히 떨어뜨립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칭까지.
좋습니다. 그러면은 앞쪽에서 정요근 쪽 풀었고요. 뒤쪽에 햄스트링 풀었죠. 그리고 엉덩이 쪽에 중둔근이라는 근육을 풀어볼 거예요. 그대로 옆으로 살짝만 틀어주시고요. 대주시면 돼요. 엉덩이 중둔근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 다리뼈 있죠. 다리뼈 대퇴골두라고 하는데 튀어나오는 다리뼈에 이 골반 있는 이 사이 쪽 공간을 중둔근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으로 살짝만 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느낌이 좀 아픈 곳이 있을 거예요. 엉덩이의 바로 바깥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우로 문질문질. 이것도 많이 움직이실 필요 없고요. 조금 아프신 데가 있으시면 아프신 데에서 조금 대놓고 있고, 대놓은 상태에서 조금씩 몇 미리씩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훨씬 빨리 잘 풀리는 거거든요.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대놓고 좌우로 문질문질. 문질문질. 좋습니다. 호흡도 천천히. 항상 우리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호흡이 짧아져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거 다음 쯤에 호흡 운동 정도도 가르쳐 드려 볼게요. 호흡을 어떻게 하면 강화를 시켜 줄 수 있는지. 그래서 호흡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골반까지 하셨고요. 그 다음은 다리 쪽. 이게 폼롤러만 제대로 하시면은 4, 50분의 운동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 정확하게 하실 분들은 4, 50분 정도 이걸 모두 따라 하시면서 급하게 하실 필요 없이 50분만 이 운동만 하셔도 몸의 전반적인 관리가 되시기 때문에 코어에 힘도 들어가시고요. 몸도 풀리시고 약한 부위에 강화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숙달시킨다 생각하시면은 좋은 운동 방법이 될 겁니다. 자, 다리 옆에 이거는 대퇴근막 장경인데 이쪽 라인인데 다리의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리 옆쪽. 가볍게 풀어주시면서 제일 위에 골반뼈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내려가실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많이 움직이실 필요 없고요. 천천히 조금씩 롤링하면서 왔다 갔다. 조금 더 올라가시고요. 다리도 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도 따라 당기시면 좋습니다. 팔로 지탱을 해주시고 다리로 지탱을 해주시고 그 사이에 있는 다리가 풀어진다. 대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조금 아프다 싶으신 곳이 있을 거예요. 내려가다 보면은 그 아프신 곳에서는 천천히 앞뒤로. 그러면은 엄청난 고통이 일어날 겁니다. 안 아픈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 다니는 하는 이 바깥쪽 근육들이 가장 우리가 타이트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압박을 많이 받는 부위거든요. 계속 뭔가 활성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근육이기 때문에 많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풀어주셔야지 무릎의 통증이라든지 골반에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앞뒤로. 이걸 어디까지 하냐? 무릎 근처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무릎에 있는 부위 근처까지 천천히 왔다 갔다. 천천히 다 풀어주시면 좋고요.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마세요. 몸 푸는 거는. 만약에 내가 운동하고 나서다 그러면 한 20분 정도 내가 운동한 부위나 그런 곳 위주로만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평상시에 그냥 내 관리 목적으로 운동을 하신다 그러시면 4, 5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풀어주시기만 하셔도 몸의 라인을 잡아주시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쪽도 또 해야 되겠죠. 한쪽 다리씩 위주로 해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바깥쪽을 했으면은 앞쪽을 해야 되겠죠. 앞쪽 부위 그대로 허벅지를 댑니다. 그리고 코 잡고 배 힘주신 상태. 허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다리가 몸통이 일자가 되게끔 배에 살짝 힘을 주시고요. 앞뒤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양쪽이 다 했을 때도 아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정도 갖고는 통증 느낌 많이 안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각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는 한쪽 다리에 내 무게 중심을 지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도하게 보여주지만 이 다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왼쪽 다리에 지지를 하고 왼쪽에서 문질문질 이런 식으로
좌우로 문질문질. 저는 왼쪽에 지금 지탱을 한 상태입니다. 오른쪽 다리에는 거의 감각이 없는 정도로 약간 대져 있다. 오른쪽은 약간 대져 있다 정도고 왼쪽에 70%, 오른쪽에 30% 정도의 중심을 주고 좌우로 문질문질 해줍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느낌이 더 많이 오시거든요. 배에도 살짝 힘이 들어가 계셔야 됩니다. 그 코어 운동도 되겠죠, 당연히. 오른쪽. 천천히 앞뒤로 롤링 마무리. 이렇게 해서 무릎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사선으로 놓은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으로 할 거예요. 허벅지 안쪽은 사선으로 놓으신 상태에서 엎드리고요. 다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좌우로 문질문질. 이 허벅지 안쪽 내전근이 안 좋으신 분들은 코어가 약하신 분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 안쪽은 잘 풀어주시고 나서 강화를 또 다시 많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푸는 이유는 경직이 높아서 뭐 움직임이 없어서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지 뭐 약해서 너무 강해서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풀어주시다 보면은 순환이 잘 안 되는 곳이 있구나 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찾아서 좀 풀어주고 나서 더 좋은 운동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풀다 보면은 몸이 정말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이거를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이쪽 근육이 안 좋구나라는 걸 느끼시는 그 느낌이 좀 숙달될 때가 있을 거야. 그때까지는 반복학습 진짜 중요합니다. 반복입니다. 운동은. 그래서 최대한 안쪽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우리 그 생식기가 있는 부위 그 근처까지도 가셔야 됩니다. 거의. 왜냐하면은 우리 이 근육 내전근은 큰 내전근은 제일 안쪽까지 붙어 있거든요. 제일 위쪽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쪽까지 들어가 주신다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까 누워서 햄스트링 뒤쪽 했고요. 그다음 앞쪽 허벅지 풀어줬고 옆에 풀어줬고요. 그다음 허벅지 안쪽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종아리, 발목 이렇게 이번에 마지막에 올렸던 거죠. 발목 쪽에 위주로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한쪽 다리는 마사지 하는 사람, 한쪽 다리는 마사지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밑에 다리는 힘을 다 빼주시고 위에 다리로 이렇게 좌우로 문질문질 하다 보면은 아픈 쪽 방향이 있습니다. 그쪽을 위주로 더 많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만 해도 약 20분 정도가 걸렸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앞에까지 다 넘어가는 풀바디입니다, 지금. 거기에 원래 장요근 앞쪽이랑 푸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세부적인 거, 큰 거는 지금 이런 폼롤러로 다 풀어주시면 되고요. 세부적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싶은 부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위들은 나중에 공이죠. 마사지 볼이 있는데 마사지 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중하는 부위는 마사지 볼.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안쪽에 그 압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큰 거는 전반적으로 큰 근육군들의 위주로 크게 큼직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해줄 수 있는 건 폼롤러고요. 공 갖고 처음부터 하면 아파서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폼롤러로 어느 정도 숙달되고 나면은 마사지 볼 같은 걸로 깊숙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종아리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아킬레스건 밑에서 종아리 위에까지 전부 다 합니다. 이것만 하셔도 진짜 몸이 개운하고 가벼워지고 건강해지시는 이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좌우로 문질문질 쭉. 운동을 매일매일 한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도의 운동은 그렇게 힘든 운동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라도 매일매일 해주시는 습관부터 일단 들이세요. 운동을 잘 못 하시겠다. 나는 운동하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다 하셔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부터 시작하셔서 이게 숙달이 되고 나고 몸이 가벼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간단한 운동들 제가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간단한 운동들부터 시작하세요. 사실 뭐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거나 운동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헬스장이나 운동하는 데 가봐야 운동 제대로 안 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몸을 풀어주는 운동 단계로 시작하시고, 그 다음 가동성 트레이닝이라든지 가볍게 몸을 중심 이동하는 운동이라든지 먼저 해주시고요. 가벼운 체력 운동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조금씩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정강이 앞쪽. 여기 정강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강이 뼈가 있는데 바로 바깥쪽에 보면 볼록하게 올라오는 정경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앞쪽에 있는 근육인데 그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천천히 대줘서 발목까지 풀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강이 제일 위쪽 바깥쪽에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자, 발목이 안 좋으시거나 발에 문제점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종아리랑 이 앞쪽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발바닥도 당연히 중요한 부위지만 움직임, 발목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이쪽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이쪽을 제대로 풀어주신다면 발목의 문제점들은 많이 없어지실 거예요. 천천히 위에서부터 천천히. 아픈 데 있으면 조금 더 오래 있으셔도 됩니다. 좌우로도 가볍게 움직이셔도 되고요.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막 세게 풀 거라고 막 이렇게 푸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이렇게 마셔도 사실 코어에도 힘이 들어가고요. 배, 어깨,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다리라든지 이런 데까지 힘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이 폼롤러 트레이닝 전신으로만 해주셔도 진짜 운동이 힘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근력이 조금 붙으실 거예요. 풀어주는데도 어느 정도 몸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근육이 운동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풀고 나면은 몸에 막 피가 도는 느낌이 들거든요. 피가 도는 느낌도 들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듭니다. 이렇게 해서 좌우측으로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해본 이 폼롤러 트레이닝 전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풀바디 영상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해본 이 운동만으로도 전체적으로 가벼워진 느낌,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초보자분들 꼭 따라 해보시고요. 만약에 중급자분들도 내가 이거 봤는데 이거 원래 할 줄 아는데 하셔도 새롭게 생각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나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제가 해드릴 테니까 운동에 대한 부분들 가볍게 댓글 남겨주시면 소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운동이라는 거는 처음에 시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어렵기 때문에 시작을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렇게 하셔서 점차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우리 운동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몸이 아프신 분들 특히나 밖에 병원 같은 데 가서 진단을 받고 나면 운동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운동을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하나씩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저 꼭 영상 한 번씩 구독, 좋아요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풀바디 영상 다 찍어봤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운동을 각 관절별이나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에 대한 가벼운 재활 운동, 수술 후 뭐 통증이 있으신 부위를 어떻게 운동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